사막 한복판 50도. 한국 노동자들이 밤새 삽을 들었어요. 그렇게 40년을 쌓아왔죠. 근데 트럼프가 한마디로 전부 뒤집어 놨거든요. 우린 석유 안 부족해. 너희가 알아서 해. 동맹국들 앞에서 실제로 내뱉은 말이에요. 그 너희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 가보세요. 배럴당 120달러. 한 달 만에 63% 폭등. 뉴스에선 이 부분을 안 알려주거든요. 이 전쟁 뒤에는 트럼프, 네타냐후, 빈살만 세 사람이 짜놓은 미략이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1973년 12월 사만기업이라는 한국 회사가 사우디 도로공사를 따냅니다. 2,410만 달러. 한국 최초의 중동 진출이에요. 사막 한복판 50도 열기 속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첫 삽을 떴죠. 3년 뒤 현대건설이 사우디 주베일 항만공사를 수주해요. 9억 3천만 달러. 당시 한국 연간 예산의 25%거든요. 나라 예산 4분의 1을 단 하나의 공사에 걸었던 겁니다. 사우디 번개자가 정주영 회장한테 물었대요. 너무 덥지 않냐고? 정주영 회장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죠. 더우면 밤에 하면 됩니다. 그 시대 선배들의 정신이 이 한 문장에 전부 담겨 있어요. 그렇게 쌓아 올린 신뢰의 결과를 보세요. 쿠웨이트 120억 달러짜리 청정연료 프로젝트. 한국 기업들이 71억 달러를 휩쓸었어요. 전체의 69%, GS, 삼성, SK, 대우가 몽땅 들어갔거든요. 세계 어디서도 이런 수치는 안 나옵니다. 테헤란로 아시죠? 강남 한복판 그 길. 1977년에 이란과의 우호 관계로 붙인 이름이에요.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죠. 서로 길 이름을 교환한 거예요. UAE가 인공위성을 만들 때 일본에 먼저 갔거든요. 근데 일본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어요. 한국은 해줬죠. 그래서 한국을 택한 겁니다. 이게 40년 동안 사막에서 만들어낸 신뢰예요. 그런데 지금 이 40년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트럼프입니다. 이란 전쟁. 뉴스에서는 이란의 핵무기를 막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IAEA, 국제 핵감시기구가 이란의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을 판정했거든요. 60% 농축 우라늄 440kg 이상, 핵무기 9개 분량이에요. 그런데 팩트 하나, 이란에는 미국 본토를 때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어요. 직접 타격 수단이 없는 나라한테 왜 이렇게 급하게 전쟁을 걸었을까? 명분의 실체를 뜯어보면 그림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먼저 네타냐후,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기 총리예요. 지금 뇌물, 사기, 배임 3건의 재판이 걸려있죠. 유죄 시 최대 10년형. 2023년에는 사법개혁 반대 시위에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대 규모였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주식에서 이 종목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조급함에 전 재산을 올인하는 거예요. 네타냐후한테는 전쟁이 필요했죠. 전쟁 중엔 재판도, 시위도 묻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트럼프도 똑같거든요. 이란 미사일 60% 파괴를 자랑했잖아요. 로이터 통신이 미국 정보당국 자료를 까봤더니 실제 파괴율은 33%. 절반도 안 되는 숫자를 2배로 부풀린 겁니다. 2026년 4월 3일에는 미군 전투기가 격추당했어요. 그렇게 내세우던 항공우위가 무너진 거죠. 보험 설계사가 공포를 팔아 필요 없는 보험을 떠넘기듯 위협을 부풀려서 전쟁을 밀어붙인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사우디의 빈살만. 사우디는 나라 살림이 적자를 면하려면 유가가 배럴당 최소 94달러를 넘어야 해요. 유가가 뛰면 사우디 국간이 차거든요. 650조 원짜리 네옴시티도 있잖아요. 원래 170km를 짓겠다던 게 2.4km로 쪼그라들었어요. 공사는 멈췄고 재정 위기가 심각하죠. 빈살만도 유가가 치솟아야 숨통이 트이는 처지였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네타냐후는 재판을 피하려고, 트럼프는 성과를 부풀리려고, 빈살만은 돈이 급해서. 세 사람 모두 전쟁이 필요했던 개인적 셈법이 있었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벌여놓고 동맹국한테 던진 말이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트럼프가 직접 내뱉은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미국에서 석유 사가라. 호르무즈로 가서 직접 가져가라. 이것도 본인이 올린 글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동네에서 힘센 형이 옆집이랑 싸움을 붙여놨는데 수도관이 터져도 자기 집엔 우물이 있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미국은 셰일오일로 자급하거든요. 석유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숫자로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하루 2천만 배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의 84%에서 89%가 아시아로 흘러들어오거든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한국은 석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죠. 에너지 전량을 수입에 기대는 나라인데 그 길목을 이란이 틀어막았고 트럼프는 알아서 하라고 등을 돌린 겁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파병을 동맹국들한테 요청했어요. 결과요? 단 한 나라도 응하지 않았죠. 영국은 아예 미국을 빼고 독자연합을 꾸리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동맹이 이 수준까지 깨진 거예요. 참고로 주한미군은 28,500명인데 트럼프는 45,000명이라고 뻥을 쳤어요. 숫자 하나도 안 맞추는 사람이 동맹을 입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전쟁의 청구서가 어디로 날아왔는지 보세요. 브렌트유, 국제 기름값의 기준 가격이 한 달 만에 63% 치솟았거든요. 1988년 이후 최대 폭등이에요. 배럴당 120달러 돌파.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이 오르죠.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뛰고요. 물류비가 뛰면 밥상 물가가 올라요. 코스피가 흔들리고 노후 자금이 깎이죠.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그 기름값이 바로 이 전쟁의 청구서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세요. 트럼프는 자기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였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한테 떠넘겼어요. 선배들이 50도 사막에서 밤새 일하며 40년간 쌓아온 중동과의 관계까지 흔들리고 있죠. 에너지 안보가 뒤흔들리면 중동 사업 전체가 위축되거든요. 그 40년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더라고요. 정리할게요. 트럼프는 네타냐후, 빈살만과 각자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였고 동맹한테는 알아서 해라며 등을 돌렸어요. 그 청구서가 기름값으로, 물류비로, 밥상위로,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선배들이 50도 사막에서 밤새워 쌓아온 40년 신뢰, 이건 아직 살아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 수입을 어떻게 다변화하는지, 한국과 중동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전쟁 뉴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숫자를 하나하나 파보니까 이게 바로 내 지갑 얘기더라고요. 이런 뉴스 뒤에 숨겨진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